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7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EPL과 라리가 경기들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요.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인 띵크 입력을 하시면 추천인에 입력을 해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리가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틀레티코 경기 대 이제 엘체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틀레티코가 정배를 받았죠. 뭐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아틀레티코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배당에서의 확률도 일단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아틀레티코가 주중에 유럽 대항전이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체력적인 부담도 없을 뿐더러 엘체가 수비적으로 나올 텐데 배당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이변이라면 무승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틀레티코가 어쨌든 엘체 상대로 최근 5경기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력적으로는 레알 상대로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긴 하지만 엘체 정도라면 아틀레티코가 보여줬던 리그에서의 그런 강한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저는 아틀레티코의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아틀레티코가 이길 경기이긴 한데 굉장히 고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엘체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아틀레티코가 그것을 뚫어내겠지만 굉장히 힘겹게 좀 뚫어낼 것 같고 저는 오히려 필드골보다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좀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엘체가 수비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는 네, 아틀레티코가 이기긴 하겠지만 좀 힘겹게 이길 것 같고요. 큰 점수 차로 이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점 차 이상의 경기보다는 1점으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1번 경기는 핸디캡 무승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우스햄튼 대 맨시티의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맨시티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 역시도 일단은 사우스햄튼의 패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당에서의 확률은 무승부와 패 쪽, 한마디로 맨체스터 시티 사이드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일단은 조심해야 될 게 상대 전적이 1승 4패긴 하지만 그 전까지 사우스햄튼과 이번 시즌의 사우스햄튼은 다르고 맨체스터 역시 지난 시즌의 맨체스터 시티와 이번 시즌의 맨체스터 시티가 확연히 다릅니다. 사우스햄튼은 지난 시즌 비해서 경기력이 굉장히 올라와져 있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공격은 주도하지만 경기는 주도하지만 결정력이 좀 터져주지 않으면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에서는 사우스햄튼 상대로 좀 크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무승부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맨체스터 시티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 두 팀의 경기력을 봤을 때 무승부보다는 승과 패 쪽으로 나눠지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우스햄튼의 패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사우스햄튼이 수비 라인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저는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가둬놓고 팰 때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사우스햄튼처럼 약간은 조금 맞불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라인을 올리는 팀이라면 저는 맨체스터 시티가 그런 공간을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를 좀 끊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의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2.5점이었다면 저는 오버 쪽으로 조금 더 갔을 것 같은데 3.5점 기준이어서 저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분명히 많이 나올 경기이긴 하지만 사우스햄튼이 평소보다는 라인을 그렇게 높이진 않을 거고,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최근에 떨어져 있는 이런 결정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4점까지는 저는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경기가 맨시티가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보다는 핸디캡 패 쪽으로 좀 2점 차 이상의 승리 쪽을 조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이 그렇게 공간을 내주면 맨체스터 시티가 득점할 가능성이 높고, 사우스햄튼이 그렇게 실점을 한다면 맨체스터 시티가 분명히 사우스햄튼이 라인을 올릴 거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가 추가적인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우스햄튼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의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셀로나 대 발렌시아의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전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승부가 조금 많았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배당적인 확률은 일단 바르셀로나 사이드를 가리키고 있고, 저 역시도 일단은 바르셀로나 승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어서 조금 이변을 생각해 볼까라고도 했었는데, 발렌시아가 지금 부상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발렌시아가 보여주는 최근의 경기력,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소시에다드를 잡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경기력과 분위기 모두 조금 더 좋은 팀은 바르셀로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좀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승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3.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좀 오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버가 역배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바르셀로나가 좀 점수를 좀 많이 넣을 것 같고, 발렌시아 역시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보여주는 수비적인 불안한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발렌시아 역시 득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그런 양상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디캡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는 1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는 바르셀로나의 핸디캡 승 쪽으로 2점 차 이상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렌시아가 부상자가 조금 많은 상황,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체력적인 부담이 있긴 하겠지만 발렌시아가 보여주는 수비에서의 그런 모습들, 빌바오 상대로도 그렇게 경기력이 밀릴 정도면 이번 시즌에 발렌시아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복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원정에서의 발렌시아라면 바르셀로나가 2점 차 이상의 승리를 할 가능성이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번 경기부터는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에버튼 경기부터는 새벽 경기여서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버튼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과 무승부 쪽, 해외 배당에선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좀 이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아스날의 승도 조금 생각을 할 정도로 이변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버튼이 일단은 부상자들이 있고 특히나 핵심 선수인 디뉴 선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알랑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저는 알랑이 중원에서 해주는 역할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에버튼이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아스날이 어쨌든 지난 경기 오바메양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고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조금 더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에버튼이 공간이 그렇게 좀 적게 내주는 팀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좀 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스날의 이런 역습이 다시 한번 또 살아나지 않을까. 오바메양이 득점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연패를 일단 끊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 역시 2연승을 하고 있지만 연승이 아스날 상대로는 조금 상대 전적에서도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에 끊길 타이밍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버튼의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5점이 기준이기도 하고 두 팀의 수비를 봤었을 때 에버튼도 수비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고 더군다나 중원에서 알랑 선수가 없다면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아스날은 뭐 수비가 워낙에 좀 안 좋고 지난 경기 패스 미스 자체도 많았고 여기서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선수도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비드 루이즈가 나올 텐데 다비드 루이즈도 개인적으로 경기를 최근에 많이 뛰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에버튼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레반테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과 패 쪽, 해배당에선 패 쪽이지만 승과 무승부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도 좀 개인적으로 이변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레반테의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소시에다드가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고 특히나 지금 부상자 명단에서 물론 레반테도 캄파냐 선수가 부상인 부분은 굉장히 크지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격에서 창의성을 내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다비드 실바, 오야르사발 그리고 야누자이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있어서 이 세 명의 선수가 다 중요한 선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없다면 소시에다드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밸런스적으로는 상당히 좀 갖춰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레반테가 캄파냐 없이 득점을 하기에는 조금은 버거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0대0의 좀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더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레반테가 캄파냐 없이 득점을 만들어내기에는 밸런스가 좋은 소시에다드 상대로 좀 힘겨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시에다드 역시 좀 지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이삭 선수도 조금 최근에 그렇게 좋진 않은 모습이고 호세 선수도 결국에는 다비드 실바나 오엘사발, 야누자 이런 선수들이 없을 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들어서 저는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레반테의 무승부 쪽으로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레반테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둘 다 무승부와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는 조금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아레알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원정에서의 경기력 그리고 오사수나가 연패가 길다라는 점과 비아레알이 지금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데 비아레알이 이번만큼은 좀 무승부보다는 좀 승과 패로 나눠지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승과 패로 나눠진다면 비아레알이 보여주는 원정에서의 경기력과 공격진에서 이제 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는 좀 득점력이 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에서 좀 큰 이변으로 오사수나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사수나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버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득점이 좀 적게 나오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사수나의 이런 수비적인 모습, 비아레알의 원정에서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오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사수나의 승으로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바이아돌리드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 둘 다 승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심플합니다. 저 역시도 일단 세비야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세비야가 나바스 선수의 이런 부상인 모습은 굉장히 아쉽지만 바이아돌리드가 수비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측면에서의 공간들과 크로스 공격에 좀 약한 모습들은 세비야가 측면에서의 플레이, 크로스 공격들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세비야가 너무나도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중에 챔스도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없는 경기에서 세비야가 하위권 팀들은 그래도 잘 잡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비야가 이길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상성적으로는 세비야가 우세하지만 나바스가 없을 때 이런 측면에서의 폭발적인 모습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비야가 답답할 때는 한없이 좀 답답할 정도로 크로스만 계속 올리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좀 이변까지 이변이 아니라 좀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언더 쪽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세비야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나바스가 없이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득점이 좀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의 똥줄승 1대 0으로 좀 간신히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세비야의 핸디캡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좋아 보이는 것들만 좀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번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틀레티코의 언더를 1번 경기에서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2번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3번은 바르셀로나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에버튼의 핸디캡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5번은 레반테의 언더, 6번은 오사수나의 핸디캡 승리, 7번은 세비야의 승,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경기 중에서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패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이번 경기는 에버튼의 핸디캡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좌측에 이제 배트맨에서 이렇게 투폴 조합을 했었을 때 2.1배당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좌측이 배트맨이고 우측이 이제 인플레이 게임입니다.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에버튼 경기가 이제 2시 반이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사우스햄튼 경기만 배팅을 했고요. 좌측의 배트맨에서는 사우스햄튼의 패배가 1.33배당,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이 배당이 1.51배당, 사우스햄튼의 패를 가져갔을 때 1.51배당으로 배당이 인플레이 게임에서 더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투폴 조합을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감기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